법인 왜 많이 늘어났어요? 대기는 6.17 대책 때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를 최고 세율로 때리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법인 양도세를 10%포인트 올리겠다. 그리고 7.10 대책 때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죠. 그러면서 최고 세율로 내야 되니까 3.2%에서 6%까지 올랐더라.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없애고 6억 원 공제도 없애버렸다. 엄청난 보유세 폭탄이 예상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7월에 상승세가 나타났다. 6월에는 5, 6월 거래량 나오고 7월에는 또 6, 7월 거래량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과거에 있던 게 나중에 거래되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요만큼 떨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오른 가격에 거래돼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꺾이는 게 점점 더 하락세로 가는 이유는 그때 거래된 거, 지금 거래된 거, 정책 받기 전에 거래된 거, 정책 받은 후에 거래된 거 이렇게 겹치면서 점점 더 정책 받은 후에 거래된 것들의 지표가 많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점점 더 줄어들고 하락세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나타난 대책의 효과 7월에만 8,278채 팔았다. 사실상 6.17에서 7.10 이 사이에 판 사람들이 7월에 많이 등록이 됐겠죠. 이 사람들이 위너죠, 위너. 앞으로 금매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세금의 논란범위 가장 많이 아파트 팔았다. 1위 지역은 어디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너가 모인대죠. 투매가 아니죠. 이 정도는 진짜 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 거고 투매는 언제 나오느냐? 10월, 늦어도 11월부터 12월 이때쯤 많이 나올 거고 또 내년에 4, 5월 이때 굉장히 많은 투매가 나올 거다. 지금은 투매가 아니에요. 투매라고 해서 지금이 싼 것처럼 해서 법인 매물 빨리 잡으라고 유도하는 건데 이때 뚝 떨어지고 이때 다시 한번 뚝 떨어질 것이다. 기억하셔야 되죠. 속속 급매물로 7월 매도 물량 이만큼이나 늘었다. 이거를 지금 사는 사람들이 루저죠. 지금 판 사람들이 위너고 법인 매가 얼마나 늘었어요? 6, 7 그리고 6, 7 이렇게 많이 팔았다. 요거는 그러니까 한 5월부터 7월 사이에 거래된 것들이 법인 매물 팔고 산 것들이 많이 늘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7.10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죠. 7월에 거래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건 신고일 기준이고 실질적으로 계약일 기준으로 봤을 때 7.10 이후 거래량이 급감했다. 법인 매물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늘 매물 잠금이라고 해서 그러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거래가 안 되는 건 매물 잠금이 아니라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었죠. 대부분 매물 잠금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KB에서 뽑는 매수 우위 지수나 매매 거래 지수 이런 거 보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상 수요가 더 빨리 줄었다는 거죠.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7.10 이후 수요가 줄었다. 그렇다는 것은 하락할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망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12월쯤에는 진짜 막 미친 매물들이 나올 것이고 내년 5월쯤에 미친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그 전에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질 것이고 4, 5월 뚝뚝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아까 1위 땡땡시 어디예요? 대구. 서울은 175%. 법인에서 개인 거래 건수예요. 즉 이건 거래된 거죠. 대구 431%, 울산 98.5%, 전남 105.0%. 세종은 오히려 줄었다. 세종 같은 경우는 법인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고 사실상 세종은 뭐예요? 법인에서 개인 거래 건수 보면은 어떤 것도 들어가느냐? 분양 전환도 들어가고 일전에 뭐 전남이나 이런 쪽 가보면은 법인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망해서 팔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세종 같은 경우는 뭐 매물 잔금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이 피크죠. 공무원들이 비싸게 팔 때죠. 대구는 다른데 팍팍 떨어지는 것보다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점을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많이 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대구는 어디서 많이 샀느냐? 그건 이따 좀 볼게요. 법인 매도 어디서 많이 팔았어요? 하남. 하남이 그럼에도 오르고 있어요. 미친 거죠. 944건이나 되는 이것을 비싸게 사줘야 하남에서 법인이 쏟아져 나올 건데 수원, 안성, 고양, 성남, 용인, 화성. 화성 법인 투기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많이 안 팔렸다. 인천, 수원, 동탄 다 똑같아요. 인천이 더 빨리 떨어질 수도 있어요. 더 늦게 올랐지만 그만큼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올랐다가 규제 맞게 되면서 규제는 비슷해지니까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어요. 벌써 지금 반포자이 4억 뚝, 금매 툭, 정상거래다. 실거래가 4억 떨어졌죠. 법인 금매물이었다. 똘똘한 한 채이기 때문에 법인이 서울에 있는 것은 안 내놓을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인간들도 있었는데 딱 보면 나오죠. 서울 법인들도 이번에 급하게 산 법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법인들의 매물들이 슬슬 나오게 될 것이다. 부산, 진구 작년부터 법인이 700건을 샀어요. 올해 상반기에 한 7월까지 이것도 역시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6.17에서 7.10 대책을 겪기 전에 법인이 샀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445건 정도 된다. 그리고 아직 189건 거래됐다.
그러면은 아직 한 500개 정도의 법인이 남아있다는 거죠. 미추홀구 안 팔렸죠. 여기 진짜 제대로 나오겠죠. 500개 넘게 남았죠. 미추홀구 하나에서만. 그 다음에 남동구 여기도 700개 중에 300개 팔렸으니까 400개 정도 남아있고, 울산 남구, 울산 위험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죠. 이렇게 샀는데 안 팔린다. 울산 나중에 잘 보시면 나오죠. 수원에 뭐 장안, 권선, 영통 어딜 봐도 법인이 많이 들어갔는데 팔리진 않았죠. 많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의정부 마찬가지고, 의정부 인재서역 오르려고 하는데 왜 의정부 까냐, 저한테 욕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의정부도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서울도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의정부를 깔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의정부도 지금 더 오를 이유가 없고, 사실상 서울이랑 하면서 저평가됐다 이야기하는데 의정부가 저평가된 게 아니라 서울이 고평가된 거다. 수원이 고평가된 거고 광명이 고평가된 거고 하남이 고평가된 거지 의정부가 저평가된 게 아니다 라는 게 제 지론이죠. 그 다음에 평택 올해 많이 들어갔죠. 작살 나겠죠. 보덕 같은 데 많이 들어갔겠죠. 화성 작살 나겠죠. 1400개 정도 매물이 남아있다. 어디에 많이 있겠어요? 화성 핵심은 보통은 동탄이겠죠. 특히 1동탄 쪽 많이 쓸었었죠, 법인이. 청주 엄청 많이 팔린 것처럼 했는데 아직 신고된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됐어요. 이거 벌써 이만큼 팔렸는데 벌써 급매물이에요. 다른 데보다 급하겠죠. 뚝뚝 떨어지겠다. 충주 지금 천안 계속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보세요. 지금 법인 1000개 중에서 아직 5분의 1 팔렸는데, 광양은 벌써 많이 샀습니다. 어차피 뭐 법인이 사가지고 그렇게 띄우지도 못했고, 광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창원, 그렇죠. 결국에 이런 지역들이 법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많이 안 팔렸다 생각보다 앞으로 많이 팔릴 것이다. 대구는 어디 법인이 많이 샀었냐? 달성군이 많이 샀었고 달성군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니까 팔린 게 대부분 달성군이다 보니까, 사실상 근데 대구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달성군이 아니죠. 달성군은 번외고 어디가 많았어요? 뭐 수성구나 중구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특히 수성구. 그런데 그쪽이 많이 팔린 게 아니니까 더 지켜봐야 되죠. 거기도 법인이 던졌고 외국인이 산다. 법인 아파트 매각은 3년 7개월 내 최대인데 외국인 국내 건축 매입은 역대 최대다. 느슨한 규제 틈타 매입 확대. 이 얘기를 나와요. 얘네가 말하는 것을 봅시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택을 사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는 혜택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뭐냐라고 봤을 때 보면 뭐예요? 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국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과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고국에 여러 채의 집이 있더라도. 우리 다주택자 잡으려는 거 왜 잡는 거예요? 시장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해외에 여러 채 가지고 있던 말든 국내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1주택자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혜택이에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주택을 구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5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국에 한 채를 구입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를 물리고 양도세를 물리나요? 취득세를 물리고 그러나요? 한 채 있는데 외국에 1주택 있는 사람 더해가지고 2주택 만들어서 해요? 외국은 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죠. 별개잖아요. 이게 혜택이에요? 엄청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말하지만 혜택 아니죠. 또 두 번째 혜택, LTV, GTI, DSR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오, 대단한 혜택인데요. 언제? 자국 또는 글로벌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때. 우리나라 은행에 대해서 GTI, LTV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출받아서 우리나라 주택을 산다. 막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고, 우리나라 주택에 대해서 LTV가 들어가요? 그건 대부분은 담보대출도 아니죠. 그쪽에서는. 우리나라 주택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줄까요? 거기서? 신용대출 쪽으로 많이 받겠죠. 외국에서 돈 빌리는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외국인들이 외국에서 돈 빌리는 걸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주택을 사는 거에서 그 나라에서 규제가 들어가나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고 있다. 이게 혜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나라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나라 규칙에 따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나라 규제를 따르는 거예요. 아예 모든 세계가 통일되면은 외국인이라는 개념이 없겠지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국 아파트 거래량 제가 얘기했지만 6월에서 7월에 급감했죠. 그런데 7월에 법인 팔고 외국인도 사서 늘었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이런 자료는 어디서 나오냐? 감정원에서 나오고, 감정원은 신고일 기준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6월에 많았죠? 지금도 얘는 5, 6월이고 얘는 6, 7월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A와 B의 교집합을 봤을 때 5, 6, 7이다. 그러면 많은 쪽은 어디에 있겠어요? 6월에 있다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죠. 외국인들이 6월에 많이 매수한 거죠. 엄청 많이 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5, 6월과 6, 7월에서 큰 차이 안 나는데 많이 는 것처럼 요때만 갑자기 팍 튀었다 라고 본다면 6월에 많이 사고 팔았을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은 이때는 전체적으로 패닉바잉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와서 집 사는 거는 오를 것 같다고 자꾸 하니까 사는 거고, 떨어질 것 같으면 파는 거고 똑같아요. 외국인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국내 거래량도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비중은 1.3% 정도가 보통 외국인이 산다.
7월이 아니라 6월에 늘어난 걸 가지고 자꾸 호도하고 있는 거죠. 8월에 볼까요? 8월에 외국인 거래량 나오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적어도 5월 수준까지는 떨어집니다. 8월에 무조건 떨어집니다. 법인, 외국인 무조건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거래는 6월에 많이 됐으니까. 결론, 법인 비밀리에 팔다가 이제는 점점 더 급매 내놓고 있죠. 지금 투매다? 아니죠. 지금 파는 법인들이 현명한 거고, 진짜 투매는 언제 나온다? 10월에서 12월, 그리고 내년 4, 5월에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투매라는 말에 넘어가서 싸게 살 수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사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된다. 앞으로 굉장히 저렴한 법인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에 시간 문제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급해지지 마셔라. 급한 건 누구다? 매도자지 매수자가 아니다.